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요. 신기하게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크고 화려한데도 왠지 모르게 차갑고 불편해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풍수에서는 이 차이를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에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믿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따르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와 기회가 이어지고 눈치채지 못하면 흐르던 복마저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을 꾸미는 요령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루는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제게 상담을 오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큰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고 모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죠. 저는 그분께 집안에 빛을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나오기 시작하고 남편과의 대화가 늘어나면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결국 막혔던 사업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사람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중요한 통로이자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담기는 살아있는 그릇입니다. 집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곳에 사는 이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고전 주역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뜻을 전할 때 먼저 형상을 통해 보인다. 즉 하늘은 복을 주겠다 혹은 위기를 알리겠다 말로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작은 징조와 신호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부자의 집에는 반드시 이런 하늘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언뜻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신호,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 빛이 머무는 자리. 하늘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빛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제가 수많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하며 발견한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밝음입니다. 그 집들은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을 가지고 있었고,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공간 전체가 환했습니다. 늘 창문이 열려 있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빛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풍수에서는 빛을 하늘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를 자라게 하고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빛이 있어야만 공간이 살아나고 좋은 기운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활력이 넘치려면 햇살을 쬐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전 장경에서도 빛이 있는 곳에 복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집에는 긍정적인 복의 기운이 들어와 머무르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어둡고 습한 방이나 구석이 있다면 그곳을 정리하고 커튼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둠은 부정적인 기운을 쌓이게 하지만 빛은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이 모이는 자리.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사람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부자들의 집은 크든 작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앉는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 편안한 소파, 주방에 커다란 식탁, 혹은 창가에 놓인 작은 다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사람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면 그곳의 기운도 함께 모입니다. 풍수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곧 생기가 넘치는 곳이니까요. 반대로 집안에서 각자 방에만 흩어져 지내고 함께 모이는 자리가 없다면 기운은 분산되고 복은 약해집니다. 마치 흩어진 쌀알처럼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집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가족이 한 공간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어 경제적 성공률도 함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모임이 현대 과학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신호, 물소리가 살아있는 자리.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물소리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인 물은 썩고 정체된 기운을 만들지만 흐르는 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 때문에 부자의 집에는 기운이 끊기지 않는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집안의 작은 분수대에 어항 혹은 늘 물소리가 들리는 수초와 식물, 화병 같은 요소가 있는 집은 기운이 끊기지 않고 재물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작은 물소리가 들리는 장치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끊임없는 재물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작은 분수대를 놓거나 아니면 키우기 쉬운 수경재배 식물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정체된 복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삶의 기운을 만들어 보세요.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 반대로 빛을 가로막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생기면 그 기운을 키워야 하고 반대로 그 모임을 흩어버리는 습관은 막아야 합니다. 물소리가 흐르면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하고 고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 빛이 들어오는 자리는 절대 가구로 가로막지 말고 열어두어야 합니다. 햇살은 곧 하늘이 주는 생기이기 때문에 커튼을 열고 창을 깨끗하게 닦는 것만으로도 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는 늘 따뜻하게 가꿔야 합니다. 작은 식탁 하나라도 정리해두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기운이 끊임없이 쌓입니다. 집 안에 작은 물의 흐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분수대나 어항 같은 장치가 어렵다면 꽃병에 자주 신선한 물을 갈아주기만 해도 흐름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물이 늘 자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무거운 장롱이나 책장을 두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보내는 기운이 차단되고 어두운 그림자가 늘 머물게 됩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어지럽히는 것도 복을 끊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탁을 찹동사니 수납대로 사용합니다. 영수증, 약봉지, 가방, 쓰다 남은 물건이 식탁 위를 채우면 그 순간부터 재물의 흐름은 흩어지고 가족의 마음도 분산됩니다. 물을 두더라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고이게 두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오래된 어항이나 썩은 물이 담긴 화병은 복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기운과 병을 불러옵니다. 물은 반드시 흐르거나 자주 갈아주어야만 복의 상징이 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은 결국 흐름입니다. 빛은 흐르고 사람은 모이며 물은 순환할 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흐름을 이어가는 행동이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흐름을 막거나 정체시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집은 단순히 크거나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하늘이 돕는 집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사람의 모임, 그리고 물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피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집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을 들이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물소리가 들리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이미 하늘은 여러분의 집을 돕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